안녕하세요. 지금 제 앞에 나와 있는 이 가방들은 제가 바이크 패킹을 갈 때 가지고 가는 가방들입니다. 사실 저번 주말에 바이크 패킹을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캠핑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블 라이딩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 가방을 풀어서 다시 정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바이크 패킹에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가는지, 어떤 가방에 어떤 기어들을 수납을 해서 가는지를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되게 여러 가지 가방들이 있는데 이제 자전거의 앞부분부터 이제 뒷부분까지 그 가방 하나하나를 다 열어보면서 그 안에 제가 수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방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핸들바 롤백 위에다가 달 수 있는 그런 가방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템백, 그리고 얘는 핸들바 앞에다가 달 수 있는 핸들바 백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탑튜브 위에 달 수 있는 탑튜브 백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탑튜브 밑에 프레임에 달 수 있는 프레임 백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장 뒤에 다는 새들 백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모든 가방류 제품들은 모두 드라이시아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드라이시아나는 저희 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브라질에서 핸드메이드로 제작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원단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탄탄하기 때문에 모양도 잘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방수가 다 되고 있습니다. 지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방수 지퍼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핸드메이드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만든 사람의 사인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이제 감성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파나레이서 7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파나레이서와 크롬이 협업해서 만든 그런 백팩이고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두 가지 백은 핸들바 백입니다. 핸들바 백은 이렇게 롤백과 이 롤백 위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핸들바 백,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세트고요. 위에 얹는 이 가방부터 제가 어떤 걸 어떻게 수납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에는 제가 보통 먹을 거를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먹을 거랑, 그리고 이 가방이 패킹을 했을 때 자전거에서 뭐 물건을 쉽게 넣었다 뺄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 가지고 음식물들과, 그리고 라이딩 시에 필요한 가벼운 것들, 예를 들면은 장갑이라던가 고글 케이스 같은 접근이 좀 쉽게 되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을 앞에다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저녁 식사로 보통 죽 먹거든요. 비화식으로 바이크 패킹 하려고 하니까 사실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라면에 밥, 핫앤쿡 그런 제품을 많이 먹었었는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너무 질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다가 비화식 제품들을 데워서 쓸 수 있는 휴대용 발열팩, 그리고 발열체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죽이랑 이런 소세지류들이랑 좀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편육이나 족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죽도 들고 다니고,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이렇게 소세지 들고 다니고요. 저녁에는 아무래도 이제 술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이런 이제 작은 소주, 스낵류로 군밤 뭐 이런 것도 챙겨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바이크 패킹에 가가지고 이것들을 좀 먹으려고 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취소가 돼가지고 지금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발열팩 같은 경우에는 발열팩 외피랑 발열체가 있는데요. 발열팩 외피에다가 발열체를 넣어서 그 음식물을 데워 먹는 그런 방식입니다. 발열팩은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박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 두 번을 쓰게 되는데요. 휴대용 발열팩 외피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 사용을 하고, 발열체를 두 개를 챙겨갑니다. 발열체와 또 너무 추울 때 또 써야 되는 이런 핫팩, 핫팩도 일반적으로 쓰는 손난로용 핫팩도 있고요. 그리고 박쥐 도착해가지고 신발 신고 있으면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말에 붙이는 핫팩, 이런 것도 한 3세트 정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패킹 하시는 분들 많이 쓰는 캐스케이드 와일드에서 나온 가니 테이블이거든요. 이걸 단프라라고 하나요? 되게 가벼운 그 플라스틱 재질? 박스 재질로 만들어져가지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만들기도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낮아가지고 사용성이 너무 안 좋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제 느낌에는 이게 없으면은 많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챙겨가는 걸 좀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헤드랜턴. 헤드랜턴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모 제품 쓰고 있는데 뭐 어떤 제품인지 이름은 좀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색도 주백색, 주광색 이렇게 색도 바뀌고 라이트 광량 조절도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다른 거 살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돌고 돌아서 결국 클레이모 이거 사게 되겠다고 해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비싼 감이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제로그램에서 나온 이 접이식 수저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
캠핑 하시는 분들 다 갖고 다니시는 이 오피넬 나이프 저도 갖고 있고요. 이건 이제 뚜르드 프랑스 기념 칼입니다. 그리고 또 챙겨 다니는 게 이거 손수건. 이거 무어랜드에서 나온 손수건인데 밖에 나가서 웬만하면은 일회용품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휴지 같은 것도 대신으로 좀 손수건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또 급할 때 뭐 여러모로 쓰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비닐팩 큰 거 2개. 이런 비닐팩을 있으면 여러모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큰 사이즈 가지고 다니시면은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어떤 물건들을 보관하기도 좋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통으로 쓰기도 합니다. 지금 가방에 보시면은 벨크로 부분도 넓고 옆에 보면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이 공간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가방 안에 많은 것이 들어갑니다. 이제 다 싸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박스 도착해가지고 텐트 펴고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요 가방 하나만 딱 들고 가가지고 밥을 먹는 편입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핸들바 앞에 다는 핸들바 백, 롤백이고요. 바깥에 제가 지금 달아놓은 보일 스트랩은 보일 스트랩 중에서 제일 긴 사이즈거든요. 풀어보면은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30인치 정도 된 스트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닌 거거든요. 바이크 패킹 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부족할 때 뭐 임시적으로 무언가를 뭐 더 가지고 다녀야 할 때, 예를 들어서 마트 갔는데 뭔가 다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도저히 저희 스토리지가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이런 스트랩으로 더 묶어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다 보면은 같이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렉이 좀 부서진다거나 바구니가 좀 흔들거리던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 스트랩을 좀 빌려드려가지고 좀 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얘 같은 경우에는 롤 타입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아무래도 제 자전거는 이제 드로퍼가 달려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만 용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핸들바 백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본인 피팅 사이즈보다 좀 큰 거 쓰신 분들도 계시고요. MTB 같이 플랫바가 달린 그런 자전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방 쓰기가 되게 유리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 텐트와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텐트 칠 때 쓰는 그런 장갑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침낭까지 3가지 넣어답니다. 조금 더 무리하면은 좀 물건 더 넣을 수 있긴 한데, 지금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자란 용량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백팩을 메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요 롤탑에다가 물건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장갑까지 해가지고 4가지만 롤탑에 넣고 왔습니다.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니모 호넷 엘리트 EP 제품이고요. 굉장히 가벼운 무게에 패킹도 작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한테 텐트를 다시 사라고 하면은 이 제품보다는 비자리 텐트들 있잖아요. 식스문 디자인의 루나 솔로 이런 제품 살 것 같습니다. 이것도 더블월 제품 중에서는 가벼운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식스문 디자인 솔로 이런 것들이 훨씬 작게 패킹이 되더라고요. 바이크 패킹은 아무래도 무게보다는 얼마나 작게 접히느냐 이런 게 중요하니까, 지금 텐트를 다시 산다면은 이거보단 조금 더 작게 패킹이 되는 텐트를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침낭 같은 경우에는 큐뮬러스 파냠 450이거든요. 컴포트 온도가 0도라 가지고 한겨울에는 사용을 못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 이 침낭에 우모바지, 경량 패딩, 그리고 두꺼운 패딩, 그리고 발에는 부티까지 해가지고 겨울에는 그렇게 지내는데, 제가 마이너스 한 10도 언저리까지 잡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따뜻하게 되게 잘 잤습니다. 저희가 이 롤탑에 담는 물건들은 박지에 도착해가지고 텐트를 쳐야 할 때 그때 필요한 제품들을 모아놓은 그런 가방입니다. 네, 3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드라이시아나의 스템백입니다. 스템백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에 달려있는 가방들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쉽잖아요. 스템에 달려가지고 그냥 손만 뻗으면 접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라이딩 하면서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밟는 동안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넣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요 안에는 이렇게 젤리 들어있거든요. 라이딩 하면서 당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간단한 먹을거리들 여기다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시아나 가방이 좋은 게 여기 외부 포켓이 또 따로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다가 보통 차키를 넣어둡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탑튜브 백인데요. 일반적인 탑튜브 백보다 길이가 길어가지고 꽤 용량이 큽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지퍼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도 간단한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보통 여기에는 비상용 현금이나 카드 이런 거 넣어서 다닙니다. 그리고 메인 공간에는 이렇게 전조등, 각종 충전 케이블, 스틱형 선블럭, 그리고 맨 앞에는 스투 서밋 대게랑 그리고 스노우피크 300ml짜리 티타늄 컵 넣어서 내고 있습니다. 이 컵 안에다가 베개에 넣어가지고 가방
맨 앞에다가 놓으면은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사이즈가 너무 기가 막히게 딱 맞아가지고 여기다가 패킹을 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는 이제 보통 고프로 배터리나 아니면 카메라 배터리 그리고 각종 전선들 뭐 이런 거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도 웬만하면은 꽉꽉 채우기보다는 약간 여유를 둬가지고 라이딩 할 때 뭔가를 조금 더 편하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드라이시아나 탑튜브 백은 이쪽에 선이 나올 수 있는 이 홀이 있어가지고 그 장거리 라이딩 할 때 가민이나 와후 이런 사이클링 컴퓨터에 전원 공급하는 용도로 쓰기도 딱 괜찮습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튜브 아래에 다는 가방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뭐 무거운 물건을 담아도 자전거 라이딩에 무리가 없는 그런 가방이라 가지고 무거운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라이딩 할 때 필요한 뭐 기본 공구들, 펑크 수리 키트 뭐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모를 이제 여분 튜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미노우라에서 나온 자전거 스탠드거든요. 이런 것도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겨울이라 가지고 이 정도로 놓고 다니는데 겨울이 아닌 시즌에는 여기다가 헬리녹스 체어 제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체어 제로가 여기 넣으면 딱 맞는 사이즈거든요. 체어 제로 넣고 이 튜브 하나 정도 우겨 넣으면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확실히 드라이시아나 제품이 다른 브랜드 가방들보다는 좀 더 원단에 탄탄한 감이 있어가지고 형태를 잘 유지해주는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전에 제가 썼던 게 토픽 프레임백 썼었거든요. 근데 토픽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되게 얇진않은데 흐물흐물거리는 감이 있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같이 이제 프레임 사이즈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형태를 딱 유지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새들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방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가방이거든요. 부피가 있는 제품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드라이시아나 이 새들백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안장에서부터 이 바닥까지 이 높이가 꽤 낮거든요. 이 길이가 좀 좁은 편이라 가지고 저같이 안장과 타이어까지의 그 클리어런스가 높지 않은 그러신 분들한테는 좀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 제가 이전에 쓰던 게 토픽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요게 조금 넓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타이어에 닿을랑말랑하는 그 부분이 좀 불안했었는데 이 드라이시아나 가방으로 바꾸고 난 뒤에는 확실히 그 점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요건 C포스트에 달리는 그 벨크로인데 요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조금 더 튼튼하게 달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저는 여기다가 후미등 달아놨고요. 요 히치 리플렉터도 귀어서 포인트로 달아놨습니다. 이 드라이시아나 롤백 개방하는 방법은 이렇게 위에 버클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롤백 버클도 풀어주시면은 오픈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제 수면 세트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이렇게 비니 가지고 다니고요. 이건 되게 얇은 바라클라바랑 양말이랑 이 레깅스인데요. 라이딩 하고 나면은 땀 많이 흘리잖아요. 그 상태로 바로 침낭 속에 그 맨살에 닿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양말이랑 바라클라바 이렇게 레깅스 챙겨가가지고 조금 맨살이 침낭에 안 닿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말 같은 경우에는 히치 제품 쓰고 있습니다. 히치 헌팅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촉감이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잘 때 수면 양말로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레깅스는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얇은 레깅스 가져가고요. 지금 같은 겨울에는 좀 추우니까 좀 두꺼운 레깅스 챙겨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석 챙겨가고요. 그리고 이런 데크팩도 챙겨갔고 이 보이에서 나온 부티도 챙겨가고요. 그리고 니모 텐서 알파인 매트 쓰고 있습니다. 저는 패킹 사이즈가 좀 작으면 좋겠어서 머미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 이렇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원래 진짜 빡빡하게 패킹을 할 때는 여기다가 우모 바지랑 뭐 경량 패딩이랑 다 넣어서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고 백팩을 들고 다니니까는 조금 여유가 생겨졌습니다. 이렇게 가방에 약간 여유 공간을 넣어둬야지 다음에 위급한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꽉꽉 채우시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를 남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백팩입니다. 백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지고 다니지는 않고요. 겨울에 두꺼운 패딩들을 챙겨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공간이 너무 부족할 때 그때 한 번씩 챙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달린 것들은 이게 나침반이랑 온도계 기능이 있는 열쇠고리거든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는 귀마개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잘 때 귀마개를 안 끼고 잤었는데 뭐 끼고 자면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귀마개는 웬만하면 좀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등에 메고 달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가볍게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우모 자켓, 두꺼운 우모 자켓이고요. 그리고 이건 경량 패딩, 이거는 우모 바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넣어 다닙니다. 우모 바지 같은 경우에는 랩 아르곤 제품 쓰고 있고요. 이제 경량 패딩은 랩 마이크로라이트 후디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꺼운 패딩은 랩 미티그 울트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쓰고 있는 그리고 이번 바이크 패킹에 직접 정말 가지고 간 제품들이고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제가 어떻게 바이크 패킹할 때 챙겨가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